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10월 학력평가 공통문항, 지난번에 풀이 안 했던 문제들 위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간단한 정적분 문제고, 자, 적분하시면은 2분의 1의 x 대제곱 플러스 x 세제곱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2를 대입하시게 되면 16이 되니까 8 더하기 8이니까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문항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수2의 52쪽의 1번 문제를 참고하시면 거기에서는 접선이 그려지고 그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잘 연습했다면 이 문제도 충분히 풀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일단은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f'x를 찾아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고 1에서의 접선이니까 f'1은 3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돼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f1이라는 얘기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f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뭐 정확하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보죠. 자,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점 P, y축과 만나는 점 Q라고 하자. 근데 이 길이가 6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게 45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가 3루트 2가 되고 요 길이도 3루트 2가 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x절편이 3루트 2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f1이라는 걸 다시 써보면은 a 플러스 1이 나오겠죠. f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a 플러스 1이고 결국에는 x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루트 2가 된다. 그래서 a가 3루트 2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요게 45도라는 걸 잘 몰랐다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 다 알았으니까 P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 Q의 좌표가 0, a.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a제곱에 루트 씌워준 게 6이다.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냐 21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21번 문제에선 마이너스 루트 3x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60도라고 하는 특수각을 떠올렸듯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45도라고 하는 특수각을 좀 떠올려 주시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수능 특강 수2의 84쪽 1번 문제를 참고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함수의 차수를 추론해서 이 fx가 몇 차 함수가 되는지를 구하고 이러한 함수 값들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연습 잘했으면 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함수 fx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결국 1차, 2차, 3차, 4차 정도가 일단 우리가 보통 다루는 함수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다루는 거는 2차랑 3차를 제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신다면은 그냥 바로 3차 함수라고 임의로 정하고 문제를 풀어봐도 조건이 만족시키니까 가능하겠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일단 일반화 시켜서 한번 풀어보면 fx가 몇 차 함수인지 모르니까 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n차 함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것은 nx의 n-1제곱이 되는 거죠. 뒤에는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f'x는
n, x의 n제곱으로 이제 최고차항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fx 더하기 마이너스 3fx니까 마이너스 3fx는 마이너스 3x의 n제곱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더해주게 되면은 n 빼기 3의 x의 n제곱이 좌변의 최고차항이 되는 거고 우변은 최고차항이 2x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n 빼기 3이 2가 된다면 n은 5가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5차식이 되고 2차식이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n을 2라고 맞춰줘도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안 맞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최고차항은 사라지고 그 다음 차수로서 2차항을 맞춰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을 3이라고 한다면 얘가 3차식이 되고 그러면은 3차식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 뒤에 2차식만 잘 조절하면은 2x 제곱이라는 항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fx를 이제 다시 3차식으로 표현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x 세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그러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 자, f'x는 3x 세제곱 2ax 제곱 플러스 bx가 되고, 마이너스 3fx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3bx 마이너스 3c 둘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3c가 되고 얘가 2x 제곱 마이너스 8x입니다. 자,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b의 값이 4가 되고 c가 0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가 된다. 그래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빼기 2 더하기 4를 계산해 주시면 3이라는 정답 찾아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얘가 3차식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는 건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미 3차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다시 2차 해보고 2차도 안 되면 4차도 해보고 1차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보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어차피 수투에서는 우리가 다항함수를 주로 다룰 거고 이 다항함수는 결국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씩 해보셔도 크게 무방하진 않겠으나 여기서는 3차를 먼저 찍었으면 바로 답이 잘 나오겠고, 근데 이제 뭐 꼭 3차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수능 특강 수투의 83쪽의 6번 문제 보시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함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수 AB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그 다음 0 이상 4 미만에 대해서는 fx가 다음과 같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값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0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 f0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주기가 이제 4마다 똑같은 값이 반복될 거니까 x에 0을 대입하시게 되면 f4는 f0이다 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24.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있고 4가 여기에 있을 때 0에서도 마이너스 24, 4에서도 마이너스 24를 가지려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fx는 0의 실근이 1부터 10까지 5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a는 음수다
라는 것을 결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음수가 된다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지겠죠. 자, 그리고 0과 4에서 같은 함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2에서 대칭축이 생기게 됩니다. 자, 2에서 대칭축이 생긴다는 말은 f'x를 계산했을 때 2ax 플러스 b, 자, 얘가 2일 때 0이 된다는 얘기죠. f'2가 4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 값이 0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a라는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이랑 3이라는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은 1보다 더 큰 실근, 3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게 얘가 1이고 얘가 3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는 이제 4만큼 올라가니까 5일 때, 그 다음에 7일 때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올라가지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가 4만큼 올라가니까 9일 때, 11일 때 이렇게 되죠.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x니까 얘는 포함 안 되고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실근이 생기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파란색처럼 그래프가 생긴다고 하면은 실근의 개수가 여전히 1보다 작은 쪽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만나는 실근이 사라지면서 여전히 4개의 실근만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실근만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은 1보다 큰 실근, 3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 경우를 찾아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1보다) 큰 실근, (3보다) 작은 실근이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그러면은 5하고 7 사이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오고 9하고 11 사이도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가 딱 10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실근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1일 때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F1은 A 더하기 B 빼기 24고 아까 B가 마이너스 4A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가 음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계산했을 때 A의 값이 마이너스 3A가 24보다 작다,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라는 범위 하나 찾아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2일 때 함수값은 0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2는 0보다 크다. 그래서 F2는 계산해 주시면은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24가 되고, 자, B가 마이너스 4A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A가 되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A가 24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고 나옵니다. 자, 따라서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은데 문제 조건에서 정수 AB,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B의 값은 28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둘이 더해주시면 21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하나씩 이제 그려가 보면서 실근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러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2에서 대칭축이 생긴다는 것을 F4와 F0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fx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보던 대로 뭐 t를 대입하고 미분한다
요런 거는 이제 사실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t도 변수, x도 변수니까 지금 s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그냥 정적분의 정의대로 라지 fx가 라지 fx 빼기 라지 ft가 0이다 라는 조건으로 바꿔서, 그러면 라지 fx가 라지 ft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y는 라지 fx와 y는 라지 ft 사이에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실제로 적분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추론을 먼저 해보자면은 이렇게 접하고 올라가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라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신다면은 1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 모양, 0에서 잠시 미분계수 0이 됐다가 계속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 거죠. 자, 따라서 G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G1이라는 것은 t가 1인 경우 라지 fx가 라지 f1인 경우를 보시는 거고, 얘가 라지 fx. 자, 라지 f1 같은 경우에는 x가 1이 여기죠. 1일 때 함수값 여기가 라지 f1이라는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이 f1이라는 점에서는 한 개의 교점만 생기는 거니까 기억은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면 ga는 3인 실수 a가 존재한다. 지금 문제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여기 길이가 다르다고 하는 게 더 많으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높낮이가 다를 때 이렇게 4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라지 fx가 되는 거고, 어떤 fa라는 직선이 와서 얘하고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보라는 거죠. ga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접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fa가 됐을 때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실수 a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t가 b로 갈 때 gt 플러스 gb가 6을 만족시키는 실수 b의 값이 0과 3뿐이면 f4는 12이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기억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자, 기억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쭉 와서 둘 중에 하나를 b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fb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gb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보라색 상황에서 gb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t가 b로 가는 극한값이 4가 나오면 됩니다. 실근의 개수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t가 b로 가고 있으니까 b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렇게 b를 향해서 간다면 그때 요 위쪽에서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면 2개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왼쪽에서 다가가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서도 여전히 2개의 교점이 생기니까 얘가 4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언제 존재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b라고 해봅시다. 자, 얘를 b라고 한다면 b의 좌극한 b보다 작은 쪽에서 이제 다가간다고 하면은 얘한테 점점 다가가는 상황이니까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b는 3인데 좌극한이 일단 4가 나와버리죠. 그리고 우극한도 보시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고 하시면은 얘도 이 밑에서 오는 거니까 4개의 교점이 생기니까 얘가 4가 됩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7이 나오니까 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될까요? 여기에서도 이 똑같은 그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쪽에서 접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b가 생긴다고 하면은 얘는 gb는 3이 되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걸로 보시면 b의 좌극한은 4가 되고 b의 우극한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둘 다 안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와서 극대값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이런 4차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접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여기에 접한다. 그래서 여기가 B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GB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T가 B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값이 4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합해서 6이 되니까. 그러면은 B가 B의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온다고 하면 얘보다 살짝 위쪽에 극한이 주어질 거고 4개의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극한도 계산해 보시면은 얘보다 살짝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4라는 교점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B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좌극한, 우극한.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모양은 딱 이런 모양이고 0과 3분이다, B가. 그 말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3이 된다라는 말과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라지 fx가 x제곱에 x 빼기 3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는 4분의 1이 되어야 미분했을 때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3이 나오겠죠. 플러스 이때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자, 이제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 fx는 일단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분의 1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자, 2분의 1 x제곱에 x 빼기 3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f4가 12인치 찾으라는 거니까 f4를 계산하시면 2 곱하기 여기가 1 플러스 여기다 4 대입하시면은 8 그 다음에 1이 되니까 10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12가 아니라 10이 나오니까 디귿은 틀렸다. 여기 10.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계속 그려 가보면서 이제 하나씩 추론을 해 나가야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수능 특강 수2의 70쪽의 3번 문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얘하고 비슷하게 이제 조건을 주고 문제를 풀라는 게 하나 있으니까 요거 문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음의 무한대에서 t까지의 최소값을 m1, t부터 양의 무한대까지의 최소값을 m2라고 할 때 자, gt가 m1 빼기 m2다. 자, k가 0보다 큰 상수 k와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gt는 k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집합은 0 이상 2 이하이다. g4가 0일 때 k 더하기 g-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조건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자, 4차 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좌우가 대칭이 되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런 4차 함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t를 내가 어디에 잡든지 간에 t를 여기로 잡게 되면은 최소값은 자기 자신 그 다음 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최소값은 이 극소값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m1은 ft가 되는 거고 m2는 최소값을 언제 갖는지 모르니까 여기 알파라고 했을 때 f 알파가 되고 이 값은 고정되어 있고 얘는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gt는 k를 만족시키는 이 k라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 나와야 됩니다. 고정된 값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는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양 안 되고 만약에 t를 이쪽에다 잡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m1이 이제 f 알파가 될 거고 m2가 ft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변화되는 값. 그럼 만약에 t가 알파라고 딱 한다면 최소값이 둘 다 m1도 m2도 f 알파가 되는 거니까 뺐을 때 그냥 0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k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은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 극값을 포함을 해야, 이 극소값을 포함을 해야 고정된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여기를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얘랑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그러면 이 모양에선 여기를 이제 극소값으로 여기를 이제 t라고 잡는다면 t까지의 최소값은 얘가 되죠. 그래서 m1은 그냥 ft, 여기가 딱 됩니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f 알파라는 값이 나오고, 자, 그러면 m2, t 이상에 대해서는 베타에서 딱 최소값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얘네 둘 다 고정된 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t가 만약에 알파보다 조금 작은 요런 데 t가 생긴다고 하면은 변화되는 수가 나오는 거고, t가 만약에 여기에 생긴다면 그러면 t보다 작을 때는 알파에서 최소값, t보다 클 때는 베타에서 최소값이니까 여전히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f알파와 f베타 사이의 크기의 차이도 생기는 거니까 k가 양수라는 조건도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된 사실 하나, 이 그래프 모양이라면 이 네모박스 안의 조건을 일단은 만족시켜 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이 상황이 된다면, 자, t를 만약에 이런 데다 잡아준다면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똑같이 잡았을 때 마찬가지로 상수는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f 알파, m2가 f 베타.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m1 빼기 m2가 0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찾는 그래프 모양은 딱 이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0부터 2까지 이 상수 k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2라는 게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접선을 하나 그렸을 때, 0에서 접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여기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t가 생기더라도 t보다 작을 땐 0에서 최소값, 그 다음에 t보다 클 때는 베타에서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얘가 쭉 와서 이 지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만약에 t가 여기에 생긴다면 최소값이 자기 자신이 돼버리죠. ft. 그럼 이제 다시 변수가 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래서 2라는 점이 어디 생겨야 되냐면 여기가 딱 2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또 하나의 조건, G4가 0이라는 말은 t가 4일 때는, G4가 0이라는 말은 t가 4라는 거죠. 그러면 t가 4일 때는 m1 빼기 m2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m1 빼기 m2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극소값일 때 이 값이 4가 된다면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은 4고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도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을 따라오는 경우 이 파란색 부분에서의 최소값 4에서 가지게 되죠. 그 다음 주황색을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에서도 최소값도 4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두 개가 같아지는 거니까 우리는 이 또 다른 극소값이 4에서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fx식을 세워보면 fx가 최고차함계수 1인 4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x제곱 0에서 접하고 2에서 실근 하나 가지고 알파에서 또 다른 실근, 그 다음 4에서의 함수값 극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4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f'4가 0이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f'x는 2x의 x 빼기 2 x 빼기 알파 플러스 x제곱 x 빼기 알파 플러스 x제곱의 x 빼기 2다. 자, f'2는 f'4는 여기에 8 되고 2 되고 4 빼기 알파 플러스 4 대입하시니까 16에 4 빼기 알파 플러스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됩니다. 이 값이 0이다. 그럼 여기도 16이죠. 그러면 결국 32에
4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얘기고 4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fx식을 완전히 알았고 여기 플러스 c가 붙어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k라는 것은 이 gt는 k를 만족시킨다. 자, 그 말은 m1 빼기 m2 요 f0과 f4 사이의 차이를 구해주시는 거죠. k라는 것은 f0 빼기 f4가 되는 거고, 자, g-1은 마이너스 1일 때 이 둘의 차이를 보라는 건데, 마이너스 1일 때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자기 자신이 m1, 그 다음에 최소값은 클 때는 4일 때가 됩니다. 자, 일로 내려와서 보시면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데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1까지 이 빨간색 부분에서 최소값은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m1은 f-1이고, 자, 그 다음 이 보라색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간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서 최소값은 4가 되죠. 그래서 m2는 f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f-1 빼기 f4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자, f0은 c고, f4는 여기다가 16 4 넣어주면 16 곱하기 2 마이너스 1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10 빼기 32가 됩니다. 빼주시면 32가 되면서 k가 32가 되고, 자, f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대입해주시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c, 그러면은 18 플러스 c가 되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g-1 같은 경우에는 5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 둘을 더해주라는 거니까 82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고 22번, 그 다음에 아까 14번도 그렇고 4차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4차 함수 그래프 안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얘보다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쉬우니까 이거를 연습해 보시고 이 문제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풀어 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